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어, 네,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랑 또 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 뭐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두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인 거대 학습 모델의 파인튜닝과 레그 RAG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D랑 또 MVP 같이 견임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픈 AI 기술이라든지, 애저 기술이라든지, 이런 생성형 AI 쪽에 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또 제 주변에 훌륭한 또 마이크로소프트 MVP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구축부터 아키텍처 구축, 그리고 평가, 모델 평가까지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쭉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LLM 전이학습, 파인튜닝이죠. 파인튜닝과 또 레그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협업 태스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에 대한 미션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많이 생성 AI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의 눈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서비스에도 챗GPT를 활용하고 싶다. 또는 우리 기관, 폐쇄망에서도 챗GPT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어떤 업무 향상이나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겠죠. 그리고 챗GPT는 뭐 거짓말을 자주 하더라. 그래서 팩트 체크가 된 응답을 받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아예 내가 어떤 웹이나 어떤 도구를 실행을 하는데 아예 내 업무를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니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픈 AI나 챗GPT를 활용할 수는 없겠죠. 오픈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로 할 수 있는 게 로컬 LLM이라고 부르는 오픈 소스 기반의 LLM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구성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혀 로컬 LLM을 잘 모르거나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뭐 용어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좀 정립이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장표 초반에는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으로 보면 파인 튜닝, 인컨테스트 러닝,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레그, 펑션 콜링, 또 평가와 서비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개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에 대한 개념이에요. 러닝은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학습, 훈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계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서 예전에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눴는데 지금은 또 지도학습 내에 태스크 중심의 학습법, 또 파인투닝, 또 인컨테스트 러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도학습은 어떤 특정 어떤 문제와 답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답을 세트로 학습을 시켜서 이미 답이 있죠. 그래서 지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와 답을 학습해서 어떤 나중에 이 어떤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그에 적합한 답을 추론하도록 그렇게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빈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대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데이터가 자산이고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또 GPU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태스크 중심의 지도학습 때문에 나온 거고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소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학습이 되면 아키텍처 구조는 동일한데 색깔이 바뀌었다. 즉 가중치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트가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인튜닝, LLM에서도 뒤에서 또 파인튜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은 어,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실제 웨이트가 바뀌진 않아요. 웨이트는 안 바뀌고 그냥 기존에 학습된 기반으로 프롬프트만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올림픽에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했다가 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틀만 현지에서 훈련하겠어.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수영을 했더니 수영이 금메달 따고, 또 이틀 정도 100m 달리기 연습했더니 또 100m 달리기 1등 해버리고, 해서 전 종목 1등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이제 구글 버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컨테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이렇게 뭐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뭔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나타나서 수영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읽고 그냥 바로 수영을 해버리고 그래서 1등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고도화된 모델 또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챗GPT는 다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프롬프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LLM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응답이 나오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LLM 입장에서는 프롬프트 응답 합쳐가지고 정해진 어떤 그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 내에 우리가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식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편지지를 편지 봉투에 담아서 사람한테 보내면 사람이 그 편지지를 쓰겠죠. 써서 이제 보내는 그 편지를 준 사람한테 다시 주면 그 사람이 편지 봉투를 열어서 또 편지지를 꺼내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챗GPT 서비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LLM의 입력은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사용자가 얘기한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나오는데요. 사용자 메시지만 바로 보내버리면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지정한 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프롬프트에다가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사용자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까지 LLM한테 전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일이 뭐 지시문을 넣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요청만 하면 LLM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크게 보시면 지시와
요청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지시는 개발자 또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집어넣고 요청은 사용자한테 받아서 프롬프트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인 컨텍스트 러닝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사실 여기에 딥러닝이나 또 머신러닝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학습하면 그대로 나오겠지 정도는 이해되지만 인 컨텍스트 러닝은 또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한번 학습을 해보면 자, 1 5개 곱하기 1 5개는 라고 물으면 LLM이 답을 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우리가 1 5개 곱하기 1 5개는 뭘까요? 네, 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네, 여러분 머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줌에서도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을 얘기를 하실 텐데 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자,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네, 11 곱하기 11은 121입니다. 111 곱하기 111은 12321입니다. 네, 이런 걸 미리 제가 드리고 1 5개 곱하기 1 5개는 라고 물으면 답변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뭐죠? 1, 2, 3, 4, 5, 4, 3, 2, 1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시를 줘줬다라고 해서 뭐 퓨샷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롬프트 내에서 익혀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인컨테스트 러닝입니다. 이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숫자 뭐 5자리, 6자리 곱셈을 다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딱 요 상황만 할 수 있지 이게 뭐 1이 아니라 뭐 2로 넘어간다든지 1이 뭐 20개 있다든지 이러면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체인 오브 소트, COT 기법을 써서 여러분이 암산까지 할 수 있는 레벨로 약간 프롬프팅은 또 가능합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인컨테스트 러닝을 통해서 우리는 LLM을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또 이미지 파일도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그 토큰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든 이미지든 어떤 일정한 단위로 다 쪼개서 그게 이제 프롬프트에 담겨서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이미지도 토큰화해서 프롬프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LLM이 아니라 LMM, 멀티모달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기존에는 LLM만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했냐면요.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이미지를 분석하는 AI가 돌아가고 그 분석된 결과가 텍스트로 나오면 프롬프트와 텍스트가 같이 이제 LLM한테 전달하는 식이거나 음성이 들어오면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돼서 또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LM이 되면 그냥 그렇게 변환 없이 다 토큰화해서 한 번에 프롬프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력도 현재는 텍스트인데 이 또한도 네, 다 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아직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중간 단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대화 문맥 이해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뒤에 레그나 뭐 우리가 멀티턴 뭐 이런 용어를 쓸 텐데 이때 대화 문맥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자의 메시지가 프롬프트에 담아서 이제 보내면 답변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네,
첫 번째 메시지로 제가 안녕 난 김태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챗GPT는 네 태형님 뭐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해줘. 그러면 점심 메뉴를 추천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너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물으면 챗GPT는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김태형이라고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사실 챗GPT는 LLM 모델은 학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웨이트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내 이름을 기억하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나의 이 메시지만 보내면 LLM은 기억을 당연히 못하겠죠. 사전 학습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고 해서 대답을 못하겠으나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전 메시지가 함께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어떤 안녕 난 김태형이야 라고 하면 반갑습니다 김태형님 라고 하고 너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하면 이전에 받았던 메시지도 다 프롬프트에 담아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안녕 난 김태형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니? 그러면 뭐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네, 태형님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한 문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무의 레그를 보면 고객 사이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의 질문에 완벽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추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뭐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이렇게 알아봤는데, 야, 거기서 이거는 뭐야? 라고 물었을 경우, 거기서 이거는 뭐야? 라고만 메시지만 전달되면 LLM 입장에서는 이 그것은 이런 용어를 모르거든요. 예, 그건 뭘 지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 대화를 다 보고 또 찾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대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관장해야 될지, 흐름을 제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화 문맥에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또 레그 개념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에 대해서 설명해 라고 하면 LLM은 뭐 인공지능 팩토리라고 하니 뭐 인공지능의 뭐 회사의 뭐 CEO 정도인가 보다 생각해서 할루시에이션으로 이렇게 말을 막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거기에 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좀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좀 제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제가 이전에 한 뭐 6개월 전에서 이렇게 물었으면 저랑 상관없는 이런 답변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팩트 기반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또는 시스템이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에 대해서 설명회를 바로 LLM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검색 엔진, 뭐 구글이나 빙이나 이런 검색 엔진이나 또는 벡터 스토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과 이 검색 결과가 다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 질문과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이 알고 있는 정보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검색 결과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팩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LLM이 쓰겠습니다. 여기서 LLM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요약, 뭔가 자기만의 지식을 빼는 게 아니고 요약된 내용만 얘기하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에이션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기업이나 또 이 LLM을 활용하는 완전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으나 한 80% 이상이 레그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거고요. 자, 그러면 이 R이 뭐냐면 리트리버, 검색입니다. 우리 강아지 종에도 리트리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냥할 때 이렇게 사냥감 뭐 사냥하고 나면 사냥감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강아지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사냥감을 회수했다 뭐 이런 그런 그럴 때 사용했다 해서 리트리버라고 불려졌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검색을 하는 것 시스템이 하든 사용자 하든 결국에 누군가 검색을 했다. 그래서 리트리버 R 그리고 프롬프트가 원래는 사용자 설명만 했었는데 검색 결과가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근데 이 검색 결과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터넷 검색하면 적어도 키워드 치고 여러분이 한 세페이지 뭐 한 두페이지 정도는 보시죠. 그럼 검색 결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 결과를 약간 유사한 것이라면 프롬프트가 뭐 받아주는 한 많이 넣어둡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처음에는 이 질문만 요 정도 있었는데 검색 결과가 있다 보니 확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게 검색 결과를 주입했다, 늘어났다 해서 아규먼티드라고 하고요. 이 LLM은 결국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요약 태스크를 푸는데 이렇게 생성했다고 해서 G입니다. 그래서 RAG라고 레그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레그를 우리가 챗GPT를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뭐 인터넷 검색해서 그걸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챗GPT 플러스 기능을 보시면 안에 인터넷 기능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이거는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사용자는 질문 한 번만 하면 자체적으로 검색과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로컬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컬 LLM은 여러분 많이 관심이 가실 텐데 이 레그랑 로컬 LLM은 굉장히 잘 맞는 호흡, 그 궁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 LLM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 뽑아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우리 기관, 우리 원에 있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좀 쉽게 좀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LLM 입장에서는 요약이라는 태스크를 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로컬 LLM으로도 레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익히셨고요. 또 한 가지가 벡터 스토어를 설명드릴 텐데 그 벡터 스토어에는 임베딩이라는 게 또 주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할 때요. 보통 키워드 위반의 검색을 해요. 뭐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이라고 치면 그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글씨가 있는 걸 이렇게 찾고 또는 김태형을 찾아서 같이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팩토리인데 AI 팩토리라고 검색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달라졌죠. 달라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문서 검색을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가 아니면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인데 우리가 채팅이나 이렇게 LLM 또는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한 용어를 안 씁니다. 뭐 갤럭시 폰이라고 하는데 그냥 삼성폰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아이폰인데 뭐 애플폰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의미는 충분히 이제 유사하나 완전 똑같은 단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에 검색이 안 되겠죠. 우리가 레그 기법에서는 일단 검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 답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답이 아닌 것도 들어가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LLM이 뒤에서 문제와 답을 매칭해서 답을 만들어 줄 거니까 상관없을 텐데 답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거는 다 가져오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유사하다라는 걸 어떻게 검색에 적용하지? 라는 생각에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은 이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벡터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벡터는 이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질문이나 어떤 문장을 벡터화를 시켜두면, 벡터와 벡터는 유사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유사도 검색하는 기법이나 매트릭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수치 간의 그 유사도 평가니까 쭉 문장을 돌려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제 몇 일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벡터화를 시킬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 인베딩 모델이 레그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뇌를 한번 2차원으로 이렇게 쭉 펼쳤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2차원에 어딘가 신호가 뜨겠죠. 그래서 서울, 아이고, 네. 서울, 대한민국, 일본, 도쿄, 뭐 이렇게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제가 딱 얘기했을 때 1, 2, 3, 4 중에 어디에 신호가 뜰까요? 여러분이라면 1, 2, 3, 4 중에 네. 2번에 신호가 뜨겠죠. 2번. 왜? 한국과 대한민국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과 한국이 같다는 건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코리아라고 들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가까이 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어떤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유사하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인베딩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 모델도 우리가 한국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 멀티 랭귀지를 어느 정도 다국어 지원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코크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경우 이것도 인베딩 모델마다 어떤 사람은 강코크라고 딱 들었을 때 대한민국에 가깝게끔 2번에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건 일본 말인가 해서 일본어인가 해서 이제 3번에 뜨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듯이 인베딩 모델마다 유사도를 내뱉는 그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베딩 모델을 써서 또 벡터화 시킬 건지 또 인베딩을 뭐 파인튜닝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베딩 장점은 유사한 단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베딩도 우리가 알았고 레그 기법도 알았고 이제 벡터 스토어만 알면 오늘 우리 다룰 아주 기초 개념은 다 다루게 된 겁니다. 그럼 벡터 스토어는 뭐냐? 벡터 스토어 말 들었을 때 벡터를 스토어니까 벡터는 수치거든요. 수치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 문장도 같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과 그 문장을 인베딩한 수치 정보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이제 벡터 스토어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뭐 이런 이사 물건들이 쭉 있다 치고 예 하는데 어 이사를 할 때도 그냥 막 물건을 막 집어넣지 않잖아요. 나중에 꺼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주방용이라든지 욕실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박스에 집어넣을 때도 또뭐 책만 모아 둔다든지 또뭐 아이들용, 아빠용, 엄마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할 텐데 그 박스를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물건에다가 아니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A 박스 첫 번째 박스, 나머지는 두 번째 박스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박스에 뭔가 이 표시를 해야겠죠? 예,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방용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어, 주방용 뭐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욕실용이라고 이렇게 위에 붙이면 되겠죠. 예, 주방용, 욕실용 이렇게. 뭐 바코드를 붙이든 뭐 이렇게 위에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든 근데 박스 안은 모릅니다. 박스 안은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데 박스 밖에다가 이거는 주방용, 이건 욕실용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짐을 다 풀고 다 정리하면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배는 엄청 고파요. 그럼 뭘 해야겠죠? 바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해서 우리 고객이 이제 요청한 거죠.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 박스 중에 이거 저 짐을 다 뺄 수는 없고 박스를
한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박스죠. 그러면 라면을 먹어야 해 라고 봤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욕실용 박스를 가져와야 될까요? 주방용 박스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주방용 박스를 가지고 와야겠죠. 왜? 라면과 주방이 훨씬 더 유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을 먹어야 돼도 인베드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게 벡터, 또 욕실용도 벡터, 주방용도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간의 비교를 해보면 라면을 먹어야 해랑 주방용이 굉장히 밀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방용 박스를 가져오겠죠. 다 가져오면 그 안에 열어보면, 물론 뭐 라면에 필요 없는 도구들도 많이 있겠으나, 라면에 필요한 냄비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거를 꺼내서 답변을 주는 거죠. 아, 요런 거 이용해서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그럼 우리는 이런 박스를 바로 청크라고 합니다. 네, 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벡터 스토어에서 가져오는 단위는 바로 청크 단위로 가져옵니다. 그 청크 안에는 필요 없는 뭐 문장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청크 뭐 용의상 청크 단위로 가지고 와서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 인베딩 오픈AI에서 제공해주는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1536개 수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방용이라는 그 내용도 수치로 바꿔서 라면을 먹어야 오면 수치와 수치로 계산해서 가까운 걸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주어진 박스 내에 사용자 필요한 것을 찾아주세요. 라면을 먹어야 해. 그러면 그 청 칸에는 칼, 냄비, 도마 뭐 쭉 있겠죠. 그러면 AI 메시지가 냄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냄비를 딱 꺼내주는 거죠. 이 또한도 뭐죠? 바로 레그입니다. 레그. 이게 이제 시스템 메시지고 요청 사항이고 어떤 검색을 해서 프롬프트가 원래는 작았는데 이 박스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규멘티드 됐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그는 개념은 간단한데 이것도 이제 튜닝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 크기입니다. 박스 크기를 크게 하면 뭐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겠죠. 많은 물건을 담고 또 이거 고객 요청이 오면 그 박스를 갖다 주면 웬만큼은 그 안에 물건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골라내겠죠. 하지만 이 박스가 커버리면요. 그 안에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서 프롬프트가 또 같이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박스 크기가 작아버리면 또 필요한 물건들도 좀 많이 놓칠 수도 있고 다만 또 프롬프트 내에 여러 박스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청크 단위를 어떻게 나눌까라는 것도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이 박스 안에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필터를 뭐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크 사이즈 정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청크를 지정된 길이로 자르거나 뭐 이런 기법보다는 문서 형태를 잘 보고 이렇게 문서가 좀 구조화돼 있으면 구조화되게끔 청크를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양이 많고 그냥 너무 다양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단위로 자르거나 어떤 계획 문자나 이렇게 스플리터에 해당하는 문자로 이렇게 자르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 벡터 스토어를 튜닝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스토어까지 봤습니다. 뒤에서는 다 이어볼 겁니다. 그래서 레그, 벡터 스토어, 뭐 인베딩 모델 다 이어볼 거고 또 한 가지 개념이 남았는데 바로 펑션 콜링입니다. 도구 호출인데요. LLM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으나 뭐 어떤 경우는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툴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많이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LLM도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이
펑션 콜링입니다. 여기에 기반으로 들어가는 프롬프트 기법은 미라클 시스템이라든지 리액트 시스템 이런 프롬프트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고객 요청이 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어떤 API를 호출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호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또 만듭니다. 이때는 LLM이 바로 두 번 동작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생성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챗GPT 플러스 쓰면 야, 챗GPT 모델이 이제 이미지도 만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LLM 모델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달이라는 별도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만들고 이 LLM 모델은 달이한테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뭐 어떤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하면 AI가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다리한테 넘겨서 다리가 이미지를 만들겠죠. 그럼 메타데이터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사용자 메시지, 또 프롬프트, 또 메타데이터까지 다 넣어서 LLM한테 넘기면 AI 메시지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그 챗GPT 플러스 이용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프롬프트 넣으면 이미지가 나올 거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에 I 버튼이 있습니다. 그 I 버튼 누르면 어떠한 프롬프트를 썼는지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 있고 또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지 그린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 다리의 출력을 나한테 보여줘봐. 또는 레퍼런스 아이디나 시드를 좀 알려줘봐 이러면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이 메타데이터 정보도 얻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 프롬프트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빼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을 검색해줘. 지금 가을에 축제나 행사 알려봐줘. 그러면 얘가 인터넷 2024 가을 이벤트 행사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자, 키워드 만든 다음에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하죠. 그럼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텐데 이 검색 결과를 이 프롬프트에 담아서 다시 LLM한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LLM이 두 번 동작됐다. 위에는 키워드 생성, 밑에는 요약. 그럼 인터넷 검색도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LLM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검색이 가능하고 뭐 국내 정보야 우리가 한국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뭐 글로벌에 관련된 시장 탐색이나 또 로컬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로컬 신문 기사를 뭐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 챗GPT에 또는 LLM이 다국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의 검색도 용이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활용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펑션 콜링의 나의 예시 보시면 되고요. 코드 인터프리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요청을 사항을 얘기를 하면 이게 파이썬 코드가 만들어지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자원이 동작을 해서 실행 결과를 받아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못 짠다 하더라도 개발을 못 한다 하더라도 말로 얘기해서 코드를 짜고 실행까지 시켜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마치 개발자가 하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최근에 클로드의 컴퓨터라는 그 서비스가 또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코드가 아니고 그냥 내 컴퓨터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 제어를 아예 다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된 거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셉을 일찍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스크 매트릭스라는 컨셉을 제안했는데요. 여기 보면 API가 막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있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무수히 많은 API를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우주 쪽 분야에 있었고 지금도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올려두고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검색해 올려주고 어,
뭐, 뭘 검색해, 뭐 이렇게 선박을 검색해 이러면 이 미리 이 시스템에는 비행기나 또 선박을 검출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탑재가 돼 있고 LLM이 사용자 요청 사항에 맞게끔 그 AI를 호출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이제 그 공간 정보랑 같이 융합을 해서 위성 정보, 공간 정보, LLM까지 함께 지오 AI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익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저도 처음에 접할 때 그냥 LLM은 그냥 딥러닝 모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다 보니 사실 LLM 말고도 알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익히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구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분야에 맞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 맞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 분야에서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코로나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원래 그 코로나 모양을 봤더니 태양에서 이제 코로나가 현상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를 보고 따서 만든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제가 이제 우주탐사학과에 박사과정이 있을 때 저희 랩에서 코로나 얘기를 이치감없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 코로나 터졌다 이러면 당연히 태양의 어떤 활동이 뭔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도메인마다 같은 용어인데 뭔가 쓰는 용어도 뭐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야에 맞는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튜닝을 해야겠죠. 왜냐면 일반 챗GPT나 뭐 다른 모델들은 아주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분야에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모델이 없어서 그에 맞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튜닝용 학습 데이터셋, 여러분 분야의 논문 특허,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 기반으로 질응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레그랑 벡터 스토어 개념이 필요하고요. 또 태스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 요약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찾고 펑션 콜링하고 이것도 하나로 다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좀 성능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에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어댑터 모델을 만들거나 그에 맞는 이제 펑션 콜링 기법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겠죠. 파인튜닝 하려면 학습도 해야 되고 그 모델을 이제 서빙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GPU 뭐 한두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으나 이 LLM은 규모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또 여러 GPU에 병렬 분산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학습하고 또 빠르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서빙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또 많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딥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라이브러리 있고 학습과 추론을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설계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VLLM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추론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메모리를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속으로 추론을 성능을 달성했다. 이런 경우에 따라 내가 좀 튜닝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럼 디스피드 내가 튜닝된 모델을 좀 서빙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럼 VLLM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러 학습과 또 서빙하기 위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A100, H100 장비를 뭐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RTX 6000, ADA라든지 A6000, 3090, 4090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라마2라든지 뭐 젠마2, 뭐 구비 뭐 이런 것도 돌리고 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모델들은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내 거에 맞게끔 뭐 이렇게 튜닝을 시켜서 좀 해봤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 어떤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 돼서 이렇게 가려놨는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H100 8장에다가 이렇게 라마 3.1 405B를 VLLM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주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 로컬 LLM을 어떻게 또 튜닝을 하고 우리에 맞게끔 튜닝도 하고 서빙도 하는 그런 하드웨어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 VLLM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빙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렬 처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층, 입력에서 출력층까지 쭉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층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전반부는 A GPU에서 후반부는 뭐 B GPU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에 처리를 하고 뒷단 처리하기 때문에 나눠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 간의 층을 나눠가지고 파이프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드 간의 통신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끝단에 그 출력이 앞단에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전달만 하면 돼서 그게 뭐 상관은 없고 텐서 병렬 같은 경우에는 모델 내부에 수행되는 연산을 쪼개가지고 하기 때문에 GPU와 GPU 사이에 통신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하나를 처리하는데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서 병렬 처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옵션에 있어요. VLM 할 때 내가 병렬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 거냐. 또 그래서 여러분 GPU 로드 개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찾아서 최적의 파라메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약간 이거 문장 밑에 잘리는데 뭐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소프트웨어 구성 쪽에 아까 벡터 DB를 구성을 해야 되는 벡터 DB도 많이 있습니다. 크로마 DB, 뭐 파시스, 또 뭐 파이콘, 또 애저 서치 뭐 이런 또 오픈 소스나 또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또 유료 서비스도 많이 있는데 이 파이스 쪽인 메타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픈 소스에 가장 GPU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스토어의 속도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냥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데 이 답까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LLM의 속도에 동작하겠죠. 근데 레그를 달면 벡터 스토어를 검색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벡터 스토어가 느리면 응답 나오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벡터 스토어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서 양이 작고 청크 양도 작고 하면 상관없는데 문서 양이 엄청 많다 이러면 또 이 벡터 스토어 자체를 또 병렬 분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오라클이라든지 뭐 엘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이 벡터 스토어를 굉장히 고도화를 이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잘 구축했으면 우리 도메인에 맞는 문서를 줬을 때 또 잘 이해를 하고 요약도 사실 요약도 어떤 뭐 기술적인 문서를 일반인이 요약을 또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이 요약을 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 훈련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페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프트가 효율적인 그 파인튜닝의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깅 페이스에서 주도적으로 잘 제공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리모에서도 또 이런 것들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피프트 기능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고 실제 서비스는 또 여러분 직접 개발을 하셔도 되고 다 API니까 또 파이썬 코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랭체인이나 뭐 라마 인덱스 말고도 시메틱 커널 뭐 이런 서비스를 위한 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랭체인
를 기반으로 여러 어플리케이션, 여러 테스트를 현재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체인 코리아도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함께 페이스북에서 랭체인 코리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문서 처리입니다. 네. 뭐 레그를 하는 거 기법 다 좋고 LLM 데이터셋 다 좋은데 실제 이 많은 문서를 기반으로 처리하려면 이 많은 문서가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서가 정형화된 문서면 크게 상관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가 있다든지 그림이 있다든지 또는 스캔을 한 문서다 또는 막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문서도 또 PDF, HWP, 워드, PPT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문서 로더, 뭐 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썼던 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고 이거 말고도 여러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맞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PDF는 이걸 쓰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한글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글 인코딩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되는지 좀 테스트를 많이 해왔고요. 또, 또 한글, 네, 한글 리더, 또 한글 워드프레스에서도 이제 읽는 거, 또 잘대로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워드 이런 것들도 그에 맞게끔 우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하나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어떤 건 표를 잘 추출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뭐 다른 것도 추출 다 하기 때문에 막 두세 개 막 조합한다든지 또 특수기호 없애려면 막 코딩을 좀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섹션별로 나누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섹션이라면 그걸 정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초반에는 여러분 좀 좋은 거 서치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어느 정도 서치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직접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뭐 약간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입니다. 아까 이제 문서를 추출했으면 이 문서를 벡터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인베딩 모델이 한데요. BGEM3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쿼리랑 패시스의 인베딩 값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각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를 하고 또 문장 간의 토큰 간 유사도도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검색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10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하고 교차 언어 검색 기능. 이거 중요합니다. 교차 언어 검색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도 외래어도 많이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언어만 쓰는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또 여러 언어를 좀 섞어 쓰는 경우에서는 그런 유사도 검색에 다 걸러져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잘 몰랐는데 의료 쪽 의료 쪽 문서를 봤더니 뭐 한글은 정말 조금 있고 다 영어고 뭐 이런 문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메인에 맞는 적절한 인베딩 모델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베딩 모델에서 굉장히 앞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유사도에 해당하는 성크를 못 가져와 버리면 뒷단에 뭐 LLM이 아무리 우수한 LLM이 오더라도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성능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의 토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 질이랑 또 청크 단위로 이렇게 검색하는 상관없는데 뭔가 이 청크 단위가 굉장히 크다든지 질문이 아니고 막 문서 간에 뭔가 한다든지 이러면 이 토큰도 또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말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수했다. 그리고 이제 LLM 모델을 선택할 때 한국어 성능이 뛰어난 모델도 선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문서도 이제 다 한글이고 또 답변도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이 잘 되는 것도 이제 주요 그 회사에서 모델이 오픈이 되면요. 그 오픈된 거를 한국어로 튜닝한 모델이 또 열심히 또 한국의 연구 개발자들이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튜닝된 버전을 또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항상 최신 모델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에 생각했던 또는 후보군에 있었던 모델이 프로젝트 끝날 때 다 바뀌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최신 뭐 프로젝트 기간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인데 그 사이에 계속 모델이 또 갱신되니까 그래서 계속 바꾸고 있고 어제 또 모델이 하나 오픈이 됐습니다. 예, 어제 또 오픈이 돼가지고 어, 또 정말 다국어를 101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또 모델이 오픈돼서 그건 아직 테스트를 못해서 안 올려드렸는데 그런 모델들이 계속 오픈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키스티, 지금 키스티의 코니도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 모델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것도 후보군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튜닝을 하게 될 텐데 튜닝하는 방법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기초 개념 부분이긴 한데 조금 넣어봤습니다. 사전학습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언어 모델 가지고 와서 사전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예? 맑다를 가리고 구름 한 점 없이 땡땡 하면 맑다가 나오게끔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문장인데 답, 질문과 답 같은 그런 질응답셋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 가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듯이 이것도 결국 지도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쪼개서 지도학습처럼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이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짠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만약에 그냥 파인튜닝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픈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파인튜닝을 하게 될 텐데 파인튜닝 할 때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 네. 요거는 뭐 부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긍정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부정 나와야 돼요라고 학습을 시키면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이 리뷰 감성 모델로 짠 하고 바뀌는 거죠. 또 the weather is 뭐 really nice today라고 하고 뭐 오늘 뭐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잘못 기입을 했나요? 영한 번역 모델도 이렇게 딱 짠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특정 태스크를 만 잘하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그 타스크에는 더 잘 맞는 모델이 만드실 수 있고 단점으로는 그 모델은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쓰면 또 동작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근데 이 파인 튜닝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별도로 또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위에서 그림 보시면 모델이 두 개죠. 데이터셋도 두 세트고 만들어진 모델도 두 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모델은 하나로 예, 하나로 이 두 가지를 하고 또 우리도 태스크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뭐 특수한 태스크이긴 하나 뭐 태스크가 여러 개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좀 수행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튜닝도 가능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지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감성 분류를 할 것이다. 이 제품을 정말 뭐 마음에 들어요 하면 긍정이라고 나와야 돼. 자, 감성 분류를 할 것이야. 또 상품을 잘못했다. 말하면 부정이 나와야 돼. 이번에는 영한 번역을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이거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한글로 나오고 또 영한 번역하면 또 한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타스크의 지시를 바꿔가지고 사전 학습된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넣어서 했더니 나중에 또 다른 지시, 영문 감성 분류. 기존에 학습된 지시가 아니죠. 하지만 영문 감성도 영문을 집어넣은 경우 이거는 긍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학습 때 보지 않았던
인스트럭션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고, 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튜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바로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네, 그래서 튜닝을 하지 않고 컨텍스트만으로,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잘 되더라. 별도로 한국어로 학습을 안 했는데 답변은 한국어로 해. 라고 했더니 한국어로 잘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튜닝을 하려면 GPU도 필요하고 데이터셋도 만들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는 다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가장 적은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먼저 해보고요. 해보고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튜닝을 하게 되는데 풀 튜닝은 모델을 가져와서 그냥 웨이트를 그냥 싹 바꾸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막 사람을 교육할 때, 야, 너는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돼. 이런 경우에 밑바닥부터 다시 배운다는 게 정말 처음부터 다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싹 바꾼다. 이건 풀튜닝이고, 야, 너는 여기서 그냥 조금만 더 배우면 되겠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페프트, 효율적으로, 파인튜닝을 하는데, 파인튜닝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라라든지 뭐 IA3 또 TPU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더불어 같이 또 고민해야 될 게 모델 경량화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 경량화는 우리가 여기에 또 온 디바이스라든지 또 GPU가 또 무한정 GPU가 또 확보 안 돼 있는 또 좀 작은 GPU가 있다 치면 그게 맞는 LLM이 또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GPU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쓰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이 쓰면 또 빠르게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모델 경영화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는 방법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지식 추출, 가지치기, 뭐 양자화 이런 게 많이 기존에 딥러닝에서도 많이 썼던 부분인데 LLM 쪽에서는 이제 양자화와 로라랑 아까 페프트랑 양자화 같이 해서 뭐 큐로라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로라 먼저 보면 튜닝 기법이죠.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리트레인된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에다가 이런 거 옆에 하나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굉장히 이 웨이트를 중심 미리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는 그대로 두고 옆에 딱 붙여가지고 얘만 바꾸는 거예요. 얘만 바꿔가지고 히든 레이어에 출력이 될 때 썸에서 출력 나오. 결국 파인튜닝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되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학습돼서 썸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전체 웨이트는 고정이 돼 있고 작은 웨이트만 학습이 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라 형태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보면 키 쿼리 밸류 여기에 각각 붙어가지고 동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라에다가 양자화까지 결합이 돼서 큐로라죠. 훨씬 더 빠르게 튜닝도 하고 또 인퍼런스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보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던 IA3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체 다 적용하지 말고 모델의 일부만 키랑 밸류에만 적용이 돼 있고 또 FF 부분에 좀 적용이 돼서 이런 부분만 좀 적용해서 로라보다 훨씬 더 작은 파라메터로 하자. 로라는 덧셈으로 더하는데 IA3 같은 곱셈으로 돼 있습니다. 곱셈으로 돼 있어서 좀 해보자라고 돼 있고 이 리스케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TPU 같은 경우에는 T0에다가 요걸 적용해가지고 두 개의 로스를 넣어서 조금 튜닝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허깅 페이스의 페프트에 들어가시면 저도 몰랐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기법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리뷰를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레고도 배웠고, 뭐, 인스트럭션 튜닝도 다 배웠는데, 누군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레그는 벡터 스토어에 검색된 그 청크가 프롬프트에 넣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 형태를 그대로 띄면서 레그를 잘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RAFT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이게 도메인 특화된 레그의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를 할 때도 그 레그에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어떤 도메인에 관련된 문서에 청크가 들어올 거고 또 그거에 맞게끔 잘 골라내.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안 들고 가서 이제 치잖아요. 책 없이 치잖아요. 이제 클로즈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인튜닝해서 이렇게 친다면 레그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치는 건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오픈북을 하는데 오픈북을 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냥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시험을 잘 치겠어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오픈북을 주면, 물론 뭐 시험은 잘 볼 수 있으나, 오픈북이라는 시험 유형을 알고 난 다음에, 오픈북에 최적화된 뭔가 시험을 또, 잘하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뭐 학습하진 않고, 그런 책에 다 있을 거니까, 문제가 오면 오픈북의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찾아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만 연구한 친구가 사실 오픈북 시험에서는 더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죠.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왜? 일찍 막 디테일한 내용은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학습할 때도 보면 쓸데없는 샘플도 많이 넣어줘요. 레그 할 때. 보통 레그는 관련된 정보만 넣어서 이렇게 출력하는 식인데 쓸데없는 청크도 넣어가지고 이제 하면 이 LLM 모델은 그 내가 주어진 청크 중에 요청 사항과 문맥을 잘 보고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해서 답변을 쓰도록 그렇게 학습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면 실제 사용할 때도 여러 여러 청크가 올 텐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걸 골라서 답변을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REFT 렉을 위한 파인튜닝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자, 이런 것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평가 및 검증도 우리가 사전에 조금 정하고 가야 됩니다. LLM 애플리케이션을 성능을 검증하는데 여러 검증의 매트릭이 있으나 지금 오늘 주제는 또 레그가 있기 때문에 레그에 적합한 그 평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라가스 뭐 이렇게 읽나요? 이런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크게 뭐 LLM 자체를 평가해도 되고 리트리버를 평가한다든지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에 맞게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크게 LLM 기반의 매트릭. 왜냐면 약간 정성적인 평가나 뭐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트릭은 LLM 기반 매트릭 또는 LLM 기반 아닌 매트릭 둘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매트릭은 LLM 기반만 또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트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거는 LLM 기반이다라고 하면 LLM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LLM이 LLM이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겠죠. 같은 입력을 넣었는데 LLM 특성상 약간 그때그때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도 조금씩 다르다. 사람이 평가도 그럴 거니까. 근데 인간과 평가가 굉장히 좀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 BLLM 평가는 정량적으로 딱딱 나오긴 하지만 사람 평가 여기선 좋다고 하는데 사람이 막상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트릭 종류에 또 턴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대화 문맥을 보면 턴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단일 턴으로 나오는 거랑
여러 턴을 통해서 나오는 평가. 이런 것도 두 가지 평가 나눠져 있다. 매트릭 설계 원칙은 하나의 매트릭은 하나의 성능만 나오도록 돼 있고 이해하기 쉽고 뭐 명확한 또 평가 과정이 있고 뭐 0에서 1 사이로 뭐 부정 이렇게 그, 그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매트릭을 좀 보면 검색, 증강, 생성, 레그에서는 컨텍스트의 정밀도, 또 컨텍스트의 재현율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실제로 관련된 청크의 비율을 본다든지 또는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놓친 게 없어야 재현율이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도와 재현율, 우리 그 딥러닝에서 객체 탐지랑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또 컨텍스트 엔티티 재현율, 주요한 엔티티들이 다 검색이 됐느냐. 또 노이즈 민감도. 그래서 관련 없는 문서를 막 넣었을 경우 여기에도 실제 해당 부분을 잘 찾아서 넣느냐 이런 부분 또 응답 관련성 응답이 또 질문과 그러니까 문맥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틀렸겠죠. 그래서 응답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그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충실도 얼마나 또 생성된 답변이 주어진 문맥과 사실적으로 일치하는 문맥은 있는데 그 문맥을 봤는데 문맥을 살짝 꼬아서 잘못 대답을 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맥에서 추론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LLM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벡터 스토어나 인베딩 모델 이런 것들 다 고려한 레그 성능을 별도로 측정하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아까 도구 사용했죠. 아까 그 챗GPT에서는 인터넷도 되고, 이미지도 그리고 이러는데, 여러분도 사용하다 보면, 난 표로 그려줘.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냥 마크다운 형태로 표로 예쁘게 테이블로 이렇게 나오긴 희망하는데, 갑자기 코드 인터프리터가 작동이 돼서 막 파이썬으로 코드 만들어주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구가 적절하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주제 준수도, 도구 호출 정확도, 에이전트 목표 정확도 이런 것도 별도로 측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펑션 콜링이나 뭐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평가 도구도 필요하고 이것도 어, 레가스라고 라가스라고 읽겠습니다. 라가스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어 비교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했던 거죠. 사실 정확성, 의미적 유사도 뭐 이런 것들 우리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는 이런 평가 기준들도 적용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QL, 일반 목적, 기타 작업, 요약 이런 것들도 다 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평가 기준부터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꼴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막상 공부하고 막 이래저래 시행착오 겪으면서 맨 나중에 평가하겠다 마음 먹으면 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꼴을 먼저 정해두고 또뭐 가늠하기 힘들겠으나 뭐 사람이 한다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또는 간단한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그걸 해본다든지 아니면 오픈 AI를 이용할 수 있으면 오픈 AI API를 이용해서 먼저 최고 성능의 모델의 결과를 한번 보고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저희도 컨설팅이나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음, 저희 시스템에 이제 베어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혹시 이 화면 공유 될까요? 네, 화면 공유. 네. 저희 AI 팩토리 아마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신다고 하면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팩토리에서는 저희 세미나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 네, 이전에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셔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쪽도 있고, 챗GPT도 있고, LLM 모델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플랫폼에 이제 챗봇이 구성이 돼요. 챗봇을 보시면, 베어트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다 탑재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탭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고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그 파일에서 PDF를 추출하겠죠. 그 다음에 벡터 스토어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거가 인베딩 돼서 그 벡터 스토어에 수치와 문장이 쫙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채팅하기 눌러서 출산 시 휴가 정책은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 이 질문이 다시 인베딩이 돼서 수치가 나오고 벡터 스토어에 있는 수치랑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서 프롬프트에 청크로 넣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LLM이 출력 결과를 요약해 준 거다.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청크를 가져올 때 어느 PDF에서 가져왔는지가 다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경조사 휴가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짠 하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예전 같았으면 문서를 일일이 찾아서 막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물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오고 제가 여기에 갤럭시 폰 매뉴얼 넣어놨어요. 근데 삼성폰 내 삼성폰이 물에 빠지 뭐 이렇게 하면 내 삼성폰이 물에 빠짐을 갤럭시 폰 매뉴얼에 넣어봤자 검색해봤자 검색이 안 될 거거든. 근데 얘는 삼성폰과 갤럭시 폰이라는 그 단어가 유사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걸 했더니 물에 빠진 삼성폰은 전원을 즉시 끄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클릭하면 해당하는 그 네, 대처 방안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요청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봐라. 이렇게. 그리고 저희 쪽 그 챗봇 설정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그에 제네레이션 할 때 쓰는 모델을 뭘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어 지금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돌아가고 온프레미스도 돌아가는데 클라우드 쪽에는 엔트로피 모델들 고객이 엔트로피 모델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런 것들 이제 넣어놨고 또 라마 계열도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서빙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또 엔비디아 밈에서도 또 서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지원돼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테스트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회사 통해서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그 프롬프트는 이렇게 지시문과 또 탐색 자료 여기 안에 그 벡터 스토어의 그 청크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템퍼러처 약간 어떤 식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죠. 어떤 온도로 얘기할지 정형화되게 얘기할지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얘기할지 좀 깊게 들어가면 탑 K, 탑 P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델에 추론할 때 파라미터 들어가고 요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SQ라고 있습니다. 네. 스탠드얼론 퀘스천 이거는 우리가 멀티턴 할 때 뭐 문서를 찾았어요. 어떤 문서 찾아줘. 찾았어요. 뭐 그럼 어떤 그 문서를 요약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뭘까? 라고 물었을 경우 이 매번 질문을 벡터스에 검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문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뭘까? 라고 물었을 경우 이거는 뭘까는 사실 벡터스에 검색해도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뭘까라는 게. 그래서 그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뭘까 대신에 대화 문맥을 보고 여기서 휴가 날짜는 뭘까? 뭐 휴가 날짜의 의미는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하나의 질문, 온전한 질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벡터 스토어에 검색을 하면 관련된 문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추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런 어, 퀘스천을 바꿔주는 그런 프롬프트도 있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최종적으로 제네레이션 할 때 이전 대화를 다 포함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문일답이면 그럴 필요 없는데 약간 대화의 흐름을 가지고 질문을 해낸다라고 치면 몇 개 대화할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또 프롬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몇 개의 문서를 검색할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GUI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적인 부분 또 실제 구현에 들어가는 인자들 이렇게 다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현체의 최종 본 그리고 이게 온프레미스 돌 수 있게끔 튜닝된 형상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실제 유선구청이랑 현재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